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산불이 확산되고 있지만 진화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LA 지역에 또 한 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진이 잦아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에서 노숙자가 한 여성의 아파트에 침입해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강절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 인상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는 100%까지 관세가 부과됩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산불 발화 지역이 광범위한 것이 문제입니다. 피해 관련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집터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한 남성. 사용할 만한 물건이 나오지 않자 이내 찾는 것을 포기합니다. I heard we lost 40 homes, and it's tough being two of the homes survived of ours, and seeing a lot of good neighbors and good friends not have homes anymore. That's the toughest part, honestly. 피해는 순간적으로 찾아왔고 화만은 생각보다 강렬했습니다. 매트 씨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대피해야 했던 긴박한 순간을 회고했습니다. This one just came so fast. I don't think anybody was prepared to move as fast as it had come, which unfortunately led a lot of people to leave their belongings behind and get out with what they could.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는 지금도 10개가 넘는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용한 최대 병력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일주일 이상 이어졌던 폭염으로 바짝 말라버린 풀과 나무에 의해 피해 지역은 늘고 있습니다. 산불은 자연 발화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실수 또는 의도적인 방화에 의해 발생되기도 합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가장 큰 면적을 태운 라인 산불의 경우 의도적인 방화에 의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On Mr. Holstenberg, as a result of what's known as the line fire, we've filed a total of 9 charges. 수사 당국은 라인 산불의 피해 규모는 최소 1,450만 달러에 달하며 중상을 입은 소방관이 속출하는 등 인명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산불이 발생한 시점에 차량 이동을 추적한 끝에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You light a match, you start a fire. There's nothing to be gained unless there's some unbelievably particular fetish about watching other people's homes burn down or people get injured. 비상사태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지금도 주민들의 대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주말이 불길을 잡는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편 산불로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역에서 절도 미수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캘파이어에 따르면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브리치 산불로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역에서 절도 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LA 타임스는 대피령으로 집들이 비어있는 지역에서 여러 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여러 산불 대피 명령 지역에 허가 없이 진입한 20대와 3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절도 도구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진 주민들은 사진 등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물건들이 소실될까 걱정하다 이 같은 절도범 소식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LA 지역에 또 한 차례 지진이 발생해 올해 지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생한 3.4 지진은 어제 발생한 규모 4.7 지진의 여진으로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56분에 발생한 여진의 진원지는 말리부에서 북쪽으로 3.7마일 떨어진 곳으로 어제 발생한 지진 진원지에서 0.5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어제 지진 이후 여러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지만 오늘 발생한 여진이 가장 큰 흔들림을 나타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지진은 LA 전역과 산타바바라,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최근 LA 일대의 지진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데 지난달 6일 LA 카운티와 가까운 지역에서 규모 5.3 지진이 발생했고 지난달 12일에는 LA 카운티 내 하일랜드 파크 인근에서 4.4 지진이 일어난 바 있는데 칼텍 지질학자인 루시 존스 박사는 1988년 이후 올해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13차례나 발생해 올해는 지진이 매우 활발한 해로 계속 지진이 발생할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타모니카에서 노숙자가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4시 10분쯤 올해 34살 남성 앤서니 타운슨이 700블락 7가에 위치한 한 아파트 건물에 침입했습니다. 타운슨은 잠기지 않은 테라스를 통해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잠든 여성을 추행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여성은 잠에서 깨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인근을 수색해 타운슨을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타운슨은 주거 침입과 음란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타운슨이 노숙자이고 이전에도 불법 약물 소지와 공무집행 방해, 주거 침입 혐의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강절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소매와 재산범죄 관련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안을 더욱 강화했다고 말하고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범죄에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주도의 노력을 강화할 책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회수된 도난 물품이 525%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법안은 여러 도시와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용의자들이 소매점 절도 등으로 $50,000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혔을 경우 선고 시 형량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을 반대하는 시민자유 옹호단체는 형량을 강화한다고 범죄는 예방되지 않으며 폭력을 입증할 수 없어 대량 수감은 캘리포니아 가족의 인권과 경제적 재앙이 될 뿐이라며 나쁜 법안이 제정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 인상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는 100%까지 관세가 부과됩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지 시각 13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관련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확정된 관세 인상은 중국의 위해한 정책과 관행을 겨냥한다며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옹호하는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행 27.5%에서 102.5%로 약 4배로 높아집니다. 중국산 태양 전지에는 50%의 관세를, 철강과 알루미늄, 전기차용 배터리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관세 인상은 2주 뒤인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으로 값싼 제품을 과잉 생산해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 policy about China should be in making sur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ns the competition for the 21st century. He said because you need Trump back as president. They were afraid of him. China was afraid. 이번 대중국 관세 인상을 두고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자동차와 철강 산업이 집중된 미 중부 경합주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고은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양옆으로 빼곡하게 줄지어 있는 기다란 회색 원통들. 상단부는 가느다란 관을 통해 연결돼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기체 상태의 우라늄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고속으로 회전시켜야 하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원심 분리기 수백 수천 대를 연결한 캐스케이드라는 설비를 활용합니다. 이런 설비까지 공개하며 핵무기 제조를 위한 고농축 우라늄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한 겁니다. 북한은 최대 10,000개의 원심 분리기를 가동 중인 거로 알려졌는데 연간 8개의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200kg의 고농축 우라늄 확보가 해마다 가능한 수준입니다. 또 기존 원심 분리기는 약 2m 높이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공개된 건 170cm 안팎 낀 김 위원장 키와 엇비슷해 원심 분리기 개량에도 성공한 거로 추정됩니다.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성능이 개량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향후에는 지금 공개한 것보다 더 개선된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캐스케이드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은 시설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비밀 핵시설로 지목된 평양 인근 강선단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시찰 장소를 소개하며 능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이라고 밝혔는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강선단지에서 확장 공사가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핵 야망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하자 북한의 핵 야망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분석에 대해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게 미국이 한반도에 정찰 자산을 더 투입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It doesn't change our overall policy. I don't know that it represents any new capability by the North Korean regime. 다만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따라서 이번 공개는 미 대선을 겨냥한 다목적 압박 카드로 분석됩니다. 고농축 우라늄의 대량 생산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향후 대미 관계에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 공개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사실상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으로 읽힙니다. 동시에 트럼프를 향해서도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 폐기 문제로 결렬됐던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사실상 미국 대선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만큼 남은 기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노동조합이 16년 만에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KBTV 김현민 기자입니다. 오늘 워싱턴주 렌튼에 위치한 보잉사 제조시설 앞에서 피켓을 든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잉의 노동조합 소속 3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계약에 대해 거부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파업으로 인해 보잉의 주력 항공기인 737 맥스의 생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항공기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8일 보잉 노사는 4년 동안 점진적으로 임금을 25%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상여금 삭감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잠정 합의안을 거부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린 노조계약 투표에서 노동자들은 계약안을 94.6%로 거부했습니다. 이어 파업안에 대해 96%가 찬성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파업안이 통과됐습니다.
보잉은 성명을 통해 노조 지도부와 협상한 잠정 합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하며 우리는 직원 및 노조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새로운 합의를 위해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켈리 오트버그 보잉사 대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는 협상이 결렬되기 하루 전 노조를 대상으로 이번 파업이 회사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보잉 노조의 파업은 2008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이번 파업의 여파로 보잉의 주요 항공기 조립 공장 2곳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항공우주 분석가인 시엘라 카야오글루는 보잉 노조의 30일 파업이 보잉 회사에 15억 달러의 손실을 안겨줄 수 있으며 공급업체와 공급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잉은 최근 잇따른 737 맥스 기종의 사고로 인해 2분기에만 단기 순손실이 14억 4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올해 약 80억 달러를 소진한 상황이라 향후 생산과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한국 보자기 아트 협회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자기 아트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초청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보자기 아트 전시는 문화체육장관부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과 아모레 패시픽 설화수 후원으로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전시는 총영사관 리셉션홀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워크숍은 오늘부터 서부현대미술관 SF모아, 아시안아트박물관, 로엘 고등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협회 회원 5명의 작품이 전시된 이번 워크숍은 아시안아트박물관과 한국보자기아트협회 공동 주최로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창의적인 한류 전시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다이제스트 김동석 대표님 화상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TV 토론 보셨죠? 첫 번째 이제 주제가 이제 경제였고 두 번째 주제가 이제 낙태였습니다. 트럼프가 조금만 잘해도 이길 수 있었던 게 경제 문제인데 이 경제 문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어요. 요거를 카멜라 해리스가 잘 피해갔습니다. 네. 트럼프 때에 비해서 지금 어떤가? 지금 다 체감하는 거 지금 고물가고 인플레이션이 높고 그래서 지금이 더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한 13에서 15% 정도 더 높게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아요. 경제 문제 나왔을 때 이거를 카멜라 해리스가 다른 이슈로 언급을 하면서 트럼프의 염창에 불을 지른 거죠. 유세장 이런 것들 보면은 너무 알려진 것보다는 협소하고 작고 그리고 사람들 지루해가지고 금방 빠진대더라. What you will also notice is that people start leaving his rallies early out of exhaustion and boredom. And I will tell you the one thing you will not hear him talk about is you. She said people start leaving. People don't go to her rallies. There's no reason to go. And the people that do go, she's bussing them in and paying them to be there. And 여기에 열받아가지고 이제 흥분했죠. 그러면서 이코노믹 이슈를 놓쳤어요. 그러면서 바로 들어오는 게 바로 카멜라 해리스의 이 낙태 관련해가지고 이민 이슈에 관해서도 사실 카멜라 해리스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죠. 결국 근데 이것도 그 가짜 뉴스를 막 얘기하는 바람에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I'm taking it from the city manager. Dog was eaten. Again, the Springfield city manager says there's no evidence of that. Vice President Harris, I'll let you respond to the rest of what you've heard. You talk about extreme. 이번 토론은 ABC에서 주관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잘못된 사실을 바로바로 잡는 팩트 체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할 때는 신중한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에 입각하고 진리와 진실을 중히 여기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그 사실과 진실과의 관계없이 그냥 확 쏟아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됐어요. 사실 이번 토론에도 보면은 제가 누차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트럼프는 잃을 게 없을 정도로 트럼프는 이상하게 유예를 받아요. 40점이 돼도 잘한 거가 되는 거예요. 카멜라 해리스는 70점이 돼야 커트라인입니다. 이게 맞게 평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후보가 다 팩트에 맞지 않는 거는 지적을 받아야 되고 이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 ABC 앵커 두 분이 한 거는 시청자들에게, 관전자들에게, 시민들에게 도움 말을 주고 그리고 과도하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에 관해서는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한 거는 진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해리스 부통령은 이제 검증의 무대였다라는 얘기를 계속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진행자들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던지는 질문도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 이 외교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이제 뭐 투트랙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해답을 내지 못하는 느낌. 바이든 정부가 지금 하는 거와 다른 전망, 비전을 보여줘야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아직까지 카멜라 해리스가 못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첫째, 이코노믹 이슈도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이슈에 영향을 주는 안보, 외교 이슈도 전쟁을 잘 관리하고 안정되게 가는 것도 내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사회적인 민주적인 방식에서 이 사회를 통합시키려고 그러는 이런 방식과 비전도 내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내놓지 않으면 이 거품 지지율을 순식간에 나갈 수도 있겠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추가 토론이 열릴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리스 캠프 측은 즉각 추가 토론을 이제 개최를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하러 또 하냐 이런 이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고 이번 선거는 카멜라 다 경합주의 중도파들에게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어필하는 게 이번 선거 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미 아무리 토론회에서 잘못하고 뭘 잘못해도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나왔던 사람들 흩어지질 않아요. 이건 완전히 응고되고 고정화돼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카멜라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후보 토론회는 열리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정도는 보수 매체인 팍스 뉴스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